최근 외신들이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중동전쟁 개전 초기 단 며칠 동안 사용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무려 400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비용만 하루 3조 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뜻밖의 세계 방산시장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이 놀라운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에서 미국이 단 며칠 사이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무려 400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한 발 가격만 약 30억 원, 단순 계산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돈이 하늘로 날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이 뜻밖에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번 군사작전에서 미국이 단 며칠 사이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무려 400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토마호크는 미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사거리가 약 16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발사해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번 중동 군사작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되며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바다 위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은 긴 불꽃과 연기를 남기며 하늘을 가로질렀고, 이 장면은 미군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에서 발사된 토마호크의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토마호크 한 발의 가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신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약 400발이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미사일 비용만 약 1조 원이 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현대 전쟁은 얼마나 많은 돈을 소모하게 되는 것일까요? 토마호크 미사일 비용만 해도 이미 1조 원이 넘는 수준이지만 이것은 전쟁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여러 외신들은 이번 군사작전에서 미국이 지출한 전체 전쟁 비용이 이미 16조 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전 초기 며칠 동안 집중된 공격과 군사작전이 엄청난 비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군사 연구기관들의 분석은 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줍니다. 일부 싱크탱크는 전쟁 개전 초기 하루 평균 전쟁 비용이 약 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공습작전과 미사일 공격, 항공기 작전, 해군 전력 운용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군사 전문가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사일과 탄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군사작전에서 사용된 요격 미사일의 숫자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용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만 약 800발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공 미사일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단순한 작전 규모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800발은 미국의 연간 생산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량보다 더 많은 미사일이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라도 전쟁이 길어질 경우 탄약과 미사일을 계속 공급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공격 규모입니다.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군사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국 전략 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작전 범위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대거 사용되면서 전쟁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드론, 장거리 타격 무기가 동시에 등장하는 형태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현대 정밀 타격 전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상대 국가의 방공망과 군사 시설을 단시간에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군사 비용과 엄청난 탄약 소모를 발생시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특히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확대되거나 해상 교통이 중단될 경우 국제 유가 역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중동 긴장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번 전쟁 상황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차와 전투기 같은 대형 무기가 전쟁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미사일과 드론, 정밀 타격 무기가 전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한 번의 전투에서 수십 발, 많게는 수백 발씩 사용되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탄약 소모 속도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전쟁 사례를 보면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등장하는 전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용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이 서로 맞부딪히는 형태의 전투가 이어지면서 방공 시스템과 정밀 타격 무기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미사일 생산 능력과 군수 산업 기반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군사 산업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이 점점 다른 나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전쟁 중에 계속 보충할 수 없다면 결국 전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성능과 함께 생산 속도와 공급 능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는 방공 시스템과 정밀 타격 무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동시에 등장하는 현대 전장에서 하늘을 방어하는 방공망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방산 시장의 관심이 점점 다른 나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들이 더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방산 시장의 관심이 점점 특정 국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빠른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사 장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산업 경쟁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방산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온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까지 다양한 무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방산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방공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쟁 양상이 계속 변화할수록 빠른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미사일과 드론, 전투기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하늘을 방어하는 능력이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 여러 국가들은 기존 방공망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 역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 천공이, 즉 M3입니다. 천공이는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이동식 발사대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용하는 방식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 미사일과 드론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방공 기술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과 천공2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평가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이 계속 불안해질수록 한국 방공 기술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공 시스템의 실제 성능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미사일과 드론, 전투기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하늘을 방어하는 능력이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면 대기권 바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며 엄청난 속도로 접근합니다. 일부 미사일은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미사일 기술이 아니라 레이더 탐지 기술과 추적 기술, 정밀 유도 기술이 모두 결합된 매우 복잡한 무기 체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방공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탄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방공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요격 능력과 탐지 성능을 동시에 갖춘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 역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천공이는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 미사일과 드론 같은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대공 요격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이동식 발사대가 하나의 체계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방공 시스템을 선택할 때 성능뿐 아니라 가격과 운용 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 이상의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동시에 등장하는 현대 전장에서 방공 시스템과 군수 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사이에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이 사용되고 하루 전쟁 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은 현대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더욱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 무기와 방공 시스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동시에 군수 산업과 생산 능력 역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세계 방산 시장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군사산업과 방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 세계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